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릎 연골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3명의 교수가 모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김종민이고, 옆에 계신 서울부민병원의 문찬웅 선생님, 그리고 가천대 질병원의 이병훈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흔히 듣는 질문들이고,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이란 관절의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제 눈에는 이게 되게 이상한 엑스레이로 보이는데요. 이상한 모양으로 보이는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시겠다.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관절을 살펴보면 고관절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완벽한 구 모양을 가진 대퇴골두가 이 소켓, 골반에 있는 소켓 모양에 쏙 들어가서 볼 앤 소켓 모양의 그런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뼈의 모양이 아구가 잘 맞죠. 그리고 접촉 면적이 넓어서 체중을 포함한 그런 부하들이 넓은 면적에 이렇게 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뼈의 모양이 아구가 잘 맞으니까 그 자체로 안정성도 잘 유지되는 그런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발목 관절도 보시면은 벽돌 모양의 뼈가 디귿자 모양의 격자 안에 쏙 들어가 있어서 뼈들이 서로 아구가 모양이 잘 맞아서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체중을 포함한 하중들이 넓은 면적에 분산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잘 분산되는, 잘 고안된 모양의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릎 관절을 옆에서 이 엑스레이를 보면 앞에서 봐도 사실은 좀 그러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게 옆에서 볼 때인데, 좀 평평한 뼈 위에 둥근 뼈가 올라가 있습니다. 마치 쟁반 위에 구슬이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뼈의 모양이 서로 이제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의 요철이 잘 맞지 않고, 또 이렇게 접촉 면적이 굉장히 좁은 면적에 국한되어 있으니 이런 높은 압력이 좁은 면적에 국한되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연골이 마모하기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기계를 디자인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디자인을 누가 가지고 왔다면 아마 디자인 다시 하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러한데, 즉 평평한 것 위에 둥근 것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연골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불완전했던 구조가 비로소 완전한 구조가 되고, 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압력도 넓은 면적에 분산되기 때문에 연골이 마모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구조물이 연골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연골판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뼈와 연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오목한 함요 부분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는 것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재질은 그 말랑말랑한 탄력 있는 그런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으로 주로 되어 있고 수분도 같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음식 먹다가 볼 수 있는 소의 도가니와 비슷한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재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건 그림을 그린 모식도인데 여러 방향으로 배열된 그런 콜라겐 섬유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단면을 보지 않고 무릎을 만약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알파벳 C자 모양 그리고 O자 모양을 한 연골판이 한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즉 한 무릎에 2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 재질이 충격을 잘 흡수하는 쿠션 같은 말랑말랑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진 점탄성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고, 평평한 것 위에 둥근 것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나 구르기 쉬운 안정성이 없는 모양을 비로소 안정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 틈을, 굉장히 여러 가지의 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서 관절액이 잘 스며들어서 윤활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생략하겠지만
후프 스트레스라는 기전을 통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골판이 완전히 그 양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무릎이라는 관절이 건강한 것이지, 아주 조금만 잘라내도 이 완전 무결성에는 흠집이 나게 되고 관절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주 조금만 절제해도 관절 내 압력이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연골판은 어떻게 찢어지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다쳐서 찢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뼈는 부러뜨리기가 쉽습니다. 뼈처럼 단단한 물건은 큰 힘을 가해서 딱 때리면은 깨지거나 부러뜨리기가 쉬운데, 고무 지우개처럼 탄력 있는 재질에 가까운 이 연골판을 날카로운 칼을 대지 않고 찢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파열은 외력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보다는 조직 자체가 이 생고무처럼 탄력이 있었던 그런 성질을 점점 잃게 되는, 나이가 들면서 잃게 되는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찢어지는 경우가 보다 더 많은 경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저희가 모식도를 그려 놓았는데, 요만큼 구부렸을 때보다 더 많이 구부리게 되면은 연골판이 뒤로 움직이게 되고, 심지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이런 극단적인 자세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은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게 되고 재질의 변화도 생기게 되어서 이제 파열에 취약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릎을 구부렸을 때 MRI를 찍은 것인데, 이제 요 정도 구부렸을 때, 요 정도면 좀 낮은 의자에 앉았을 때에 해당할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연골판이 관절 내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완전히 다 구부리게 되면 연골판이 보시는 것처럼 관절에서 쫓겨나가서 뼈 바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생리적인 포지션을 여러 번 취하게 되면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더 빨라지고 파열에 더 취약하게 되고 쉽게 찢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릎을 움직임에 따라 연골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무릎을 폈을 때와 무릎을 구부렸을 때 굉장히 많은 거리를 연골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찢어지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조직 자체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여러 번 받아서 조직 자체가 약해져서 점점 조금씩 찢어지는 퇴행성 파열이 가장 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회전력에 의해서 인대 파열을 동반하면서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파열과 그 치료에 대해서는 뒤를 이어서 이병훈 교수께서 그리고 문찬원 교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김종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반월사 연골판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로서 우리가 그 기능을 보존하는데 우리의 치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치료가 필요한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는 거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반월 연골판도 파열이 되면 아프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편한 정도로는 좀 남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오셨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증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게 일단 치료의 목적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증상 중에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보는 증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연골판 찢어진 부분을 만졌을 때, 눌렀을 때 압통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소견이 되겠고, 또는 이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또 아주 심한 분들은 무릎이 이제 잠기게 됩니다. 잠김이라 그러는데, 이제 연골판이 심하게 찢어져서 끼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더 심각한 증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마지막으로는 무릎이 자꾸 물이 차고, 무리하면 이제 물이 차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증상들이 또한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연골판 찢어진 모양에 따라서는 그대로 방치했을 때 연골판 파열이 더 진행되고, 또 이제 연골판 파열이 더 진행되면 결국은
우리 관절염이라는 병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병변이라고 생각되면 좀 더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림들은 이 연골판 파열을 놔뒀을 때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있다고 이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찢어진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연골판 파열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류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은 꼭 치료가 필요한데, 흔히 이제 우리가 치료한다 그러면은 수술도 있겠지만 또 수술하지 않고 약물이나 뭐 주사 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하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 이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선택하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따른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게 환자분의 뭐 나이라든지, 그리고 좀 환자분이 이 병이 오래됐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외상성으로 발생한 건지 퇴행성으로 발생한 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째는 이게 증상을 유발하는 파열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파열들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점점 더 나빠지고 또 관절염이라는 그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병변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파열들을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찢어진 부분은 뭐 아무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상당히 안 좋고 이거 놔두면 문제가 되겠다.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제 찢어진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피파 파열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서 좀 제거를 해주고 다듬어 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모양이고요. 이런 모양이 이런 이제 심하게 찢어지면서 연골판이 원래 붙어있던 자리에서 바깥으로 밀려 나온 겁니다. 밀려 나와서 이게 뼈 사이에 끼어 버렸는데요. 이런 경우는 빨리 제자리에 집어넣고 다시 잘 봉합을 해주면 원래 연골판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치료를 놓치게 되면 연골판이 못 쓰게 돼서 결국은 또 나중에 아주 심한 후유증으로 고생을 계속 하게 될 수 있는 모양이죠. 이게 세 번째 모양이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모양인데요. 이런 모양을 우리 이제 수평 파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골판 위아래로 피판이 위아래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양인데요. 실제로 MRI에서는 다 벌어지고 찢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의 발생 원인은 우리가 그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퇴행성 파열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파열이 있는데 환자분이 일단은 뭐 크게 활동도가 높지 않고 많이 돌아다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또 증상은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자분이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이런 파열을 굳이 수술하지 않고 약이나 주사 또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 같은 물리치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제 운동 방법을 바꾸는 등의 그런 보존적 치료로도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연골판이 아주 심하게 파열되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있는데 이 원인은 연골판 파열이 문제가 아니고 벌써 이런 경우에는 이미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관절 연골이 다 없어지고 뼈가 막 드러나 있을 정도로 심한 퇴행성 변화가 같이 와 있는데 연골판 파열만 무슨 수술로 치료를 한다. 이거는 올바른 치료법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 자체에 대한 그 치료를 고려해서 연골판 파열보다는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여러 가지 파열이 존재하고 또한 그 환자분 증상도 다양하고 또 하는데요. 이런 어떤 치료를 할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일단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MRI 검사라는 게 아주 잘 발달돼 있어서 지금 어떤 대략적으로도 정확한 진단과 어떤 파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무릎 관절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은 어떤 치료가 수술을 해야 될지, 보존적 치료 충분할지, 또 수술을 하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상담을 하여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자가 진단해서 결정을 하시거나 충분히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치료를 진행하는 거는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큰 후유증을 막을 수 있고 간단한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연골판 파열인데요. 만약에 그런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관절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아주 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문찬원 교수님께서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골판 파열로 인해서 제가 수술을 권유하게 되면 보통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잘라내면은 만약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잘라내는지,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원래 원상복구는 되는지, 찢어진 거를 꼬매고 싶은데 꼬맬 수는 없는지, 꼭 잘라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잘라내야 된다는 말에 환자분들이 수술을 주저하게 됩니다. 자,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1세 남자분이셨고 축구를 매우 좋아하셨는데 조기 축구도 하면서 운동을 계속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무릎이 자꾸 붓고 통증이 지속되고 바깥쪽이 당긴다고 하는 통증을 주소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어떤 급격한 고에너지 손상의 병력이 없어서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지켜봤지만 통증이 지속돼서 MRI를 찍고 다음과 같은 시술을 통해서 수술을 권유했었습니다. 내시경을 보면 아까 처음에 연골판에 대한 해부학적 내용을 보셨듯이 매끄럽게 이렇게 연골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찢어져 있는 그런 소견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찢어져 있는 파열을 모두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닌데 외측에 있는 연골판에 파열이 있고 그것이 자꾸 통증을 야기한다면, 그리고 그 파열의 양상 자체가 이렇게 양상 자체가 수직 파열로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쉽사리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찢어져 있는 부분만 살짝 도려내는 정도의 수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술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찢어져서 너플너플하는 그런 연골판을 매끄럽게 만들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무릎 안에 자극이 되는 그런 자극의 소스를 우리가 없앨 수가 있겠습니다. 봉합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의 원칙은 어떻게든 찢어져 있는 것은 봉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못 꼬매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봉합술을 하게 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큰 회전 손상으로 인해서 연골판이 많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파열의 양상이 종파열이나 이런 방사파열과 같은 심한 파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MRI를 보면은 이제 연골판이 파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방을 들어가서 보면 이 연골판이 찢어져서 무릎 안에 낑기는 그런 소견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 낑긴 연골판로 인해서 무릎이 다 안 펴진다는 통증을 주소로 오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다시 정복을 시켜서 봉합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봉합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찢어져 있는 것을 다시 원위치로 복귀를 한 다음에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떠서 봉합을 해준다면은 이게 힐링이 돼서 봉합된 찢어져 있는 연골판을 우리가 재위치로 봉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들의 강의 충분히 잘 들으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반월 연골판이라는 것은 우리 무릎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파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반월 연골판 파열에 대한 그 경각심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반월 연골판 병변에 대해서 이게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은 큰 후유증 없이 여러분들의 무릎은 계속 오래오래 자기 무릎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관절염이라는 큰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반월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적 치료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병변이지만 모든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릎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수고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